한동안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19화를 시작합니다. CBS 노컷 뉴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토커 진행을 맡고 있는 김대웅 기자고요. 지금 바로 현재 브라질 월드컵이 화끈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요즘 미칠 지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과 그리고 일은 안 하고 또 동시에 하이라이트 보는 재미 아니겠죠. 정말 진정한 축구팬이라면 다 보겠죠.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저만 하이라이트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이변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과 네덜란드전.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너무 큰 차이로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격침시켰습니다. 정말 스페인 지금 국민들 정말 거의 뭐 정말 조상집 아니겠어요? 멘붕 상태겠죠. 멘붕이죠. 제가 솔직히 침몰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좀 또 세월호 참사 이런 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건 축구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피를로와 카시아스 두 노장 선수의 비교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말씀해 보겠고요. 바로 말씀하죠 뭐. 그냥 잠시 뒤 말고 제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우리 뉴스토커 식구들을 소개하고 바로 노장 선수들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임종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BS 노컷 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준일 우리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예. 박수들 치고 그럽시다. 이거 뭐해? 한 명 빠지니까 이게.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기아를 완전 폄하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안 삽니다. 사실은. 기아 4강 갑니까?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저도 사실은 내 마음속의 팀은 해태예요. 기아. 그래요? 기아인데 해태는 없습니다. 아직. 자, 뭐 다른 얘기였고요. 자, 브라질 월드컵 이변의 경기는 뭐였습니까, 임종률 기자? 역시 뭐 뭐니 해도 스페인 네덜란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디펜딩 챔피언 스페인이죠. 사실 이제 그 유로 2008 남아공 월드컵 그다음에 유로 2012 이렇게 메이저 세계 대회 연속 우승한 명실상부한 현존 최강 팀인데 그 팀이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에 진짜 이런 말 그렇지만은 그냥 개패드 그렇죠. 얻어 맞은 거죠. 1대5. 야, 이게 뭡니까? 이거 진짜 이거 뭐 우리나라 예전에 프랑스나 이런 체코한테 당할 때 뭐 이런 그러니까 같은 유럽 팀끼리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톱 클래스인 팀끼리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데 이거 참 이게 충격이었죠, 충격. 뭐가 문제였습니까? 임 기자가 볼 때 뭐 티키타카가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네덜란드의 공격 전술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노장의 명감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얘기해서 이번 월드컵 최고의 노장은 스페인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 맞아요. 예. 캐시아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팀 자체가 그동안 어떤 정상급의 실력을 선보인 게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어떤 세대 교체라든가 어떤 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티키타카가 너무 오래 가니까 이게 오래 가면은 화무 11홍이라고 그게 오래가 그러니까 그게 지속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 가장 이번 월드컵의 노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면에 네덜란드는 뭐 파날 감독 부임하면서 네덜란드에 대한 특성을 많이 파악을 했고 뭐 지금 절정에 있는 판페르시, 아리엔 로번 이런 선수들이 절정을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장강이 뒷물결이 앞물결을 치듯이 지금 뭐 그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의 스페인이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뭐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호흡을 잘 오랫동안 맞췄기 때문에 사실 뭐 잘하고 있는데 세대 교체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완벽한 호흡을 또 맞춰서 또 4연승 뭐 사관왕 아무튼 큰 대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 아나운서? 그렇죠. 그런데 세대 교체를 안 이뤘다. 만약에 이겼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거 아니야.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그 임종률 팀장이 방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스페인이 전성기 그러니까 정상에 올랐던 것이 2008년입니다. 근데 2008년이 지금부터 6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6년 전에 사실상 스페인 팀이 전술이라든지 스쿼드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대회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그 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차비 에르난데스, 뭐 사비 알론소, 이니에스타,
뭐 등등 이런 선수들의 얼굴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20대 중반 후반에서 나이가 들었고 30대 초반 중반 이렇게 흘러가면서 사실상 좀 신체적인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좀 티가 많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프리메라 리가 중계를 많이 하면서 바르셀로나 경기를 많이 봤는데 사실상 바르셀로나의 전술과 스페인의 전술 그리고 핵심 멤버들이 일맥상통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주축 멤버들이 늙었다. 특히 차비 에르난데스 선수가 경기 전체를 좀 지배를 하면서 패스를 뿌려주고 수비 시에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특히 공격보다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기여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바르셀로나 전술도 그렇고 스페인 전술도 그렇고 중원에서 일단 1차적으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위기가 되기 전에 일단 공을 높은 지점에서부터 이제 탈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라든지 스페인이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게 쓰거든요. 뒷공간을 많이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공을 위험 지역에서부터 뺏지 못한다면은 그 공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들 뒷공간으로 뻥뻥 찰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뒷공간을 발빠른 아리언 로벤 같은 선수들이 그냥 파고들면서 무너뜨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임종료 팀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스페인 팀 전체가 이제 좀 나이가 들고 팀의 사이클이 내려오면서 전술 자체는 사실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전술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잠재력을 100%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팀의 컨디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피지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두 경기도 좀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튼 근데 그건 또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건 모르죠.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체력 안배를 해가면서 하면 또 그래도 스페인이니까. 그래도 스페인이죠. 그래도 손아운서가 자기 전문 분야라고 오랜만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목소리에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좀 자 그리고 되게 상징적인 그 골이 뭐였냐면은 아리언 로번이 거의 60m인가요? 그렇죠. 그 정도로 쫙 달렸는데 그 따라 붙었던 선수가 사비 알론소인가요? 라모스구나. 라모스죠. 라모스가 그걸 따라 붙는데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스페인 지금 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빈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로번도 이제 30살이죠. 30살인데 30살밖에 안 되는데 30살인데 애가 셋이에요. 애가 셋. 로번 30살이구나. 애가 셋일 정도로 되게 늙어 보이더라고. 힘이 좋은 선수예요. 네, 힘 좋더라고. 왕입니다요. 좋은 선수죠. 완전 캐시아스를 완전히 농락하지 않았습니까? 농락하죠. 유리한 거죠 사실상. 캐시아스 막 불쌍하더라고. 그게 좀 4년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에서 만난 팀도 스페인과 네덜란드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로번 선수가 카시아스랑 1대1 찬스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못 넣었구나. 그때 못 넣었어요. 그걸 못 넣으면서 네덜란드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진짜 내가 이놈한테는 꼭 처절하게 엿을 한번 먹여야겠다 이런 게 한번 있었겠죠. 처절하게 복수한 것 같아요. 카시아스가 널브러져 있었는데 널브러져서 기어가는 거를 두 번이나 이제 확인 사살하면서 너 기어와라 나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골을 넣었던 참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캐시아스가 이제 그만큼 다 한 거 아니냐, 늙은 거 아니냐 너무 이런 발음이 캐시아스 쪽으로 가는데요. 영어식 발음이네. 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카시아스죠. 여기 원 대본에도 나왔는데 왜 캐시아스야? 너무 캐시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카시아스. 너무 알뜰하다 죄송합니다. 돈 천 원 좋아하는 거잖아요. 캐시아스. 카시아스. 이 선수 뭐 이제 늙었다. 이런 평판을 갑자기 받아버렸어요. 사실상 이 선수가 그 주제 무리뉴 감독이 지금은 첼시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었고 레알 마드리드 부임 3번째 시즌 때 이 카시아스랑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의 상징은 라울 이후에는 카시아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카시아스가 주전에서 빠진다는 거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무리뉴 감독이 그냥 주전에서 빼버렸어요. 그때 이유가 카시아스가 원가 기량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자극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때 카시아스를 뺐거든요. 근데 결국은 잘 봤네. 결과적으로는 무리뉴 감독이 이제 뭐 축출이 되면서 레알에서 축출이 되면서 다시 카시아스가 이제 뭐 팀의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마라도나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내 친구 무리뉴 감독이 얘기했던 것이 맞았다. 카시아스는 최고의 골키퍼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카시아스의 기량이 조금씩 떨어졌고 그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번에 드러나 버렸군요. 지금 이훈재 정도가 아닌가 예전에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카시아스와 비교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거죠. 간판 골키퍼였잖아요. 그렇죠. 간판 스페인의 골키퍼였다가 간판 골키퍼고. 2010년에 정성용한테 어떤 그 주전 자리를 내줄 그렇죠. 때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또 이훈재가 했던 또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뭐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그 김병지 골키퍼한테 밀렸을 때 본인이 내가 마음속으로 주전이라고 생각하면 주전이다 하는 것. 근데 결국 주전이 됐어요. 주전이 됐죠. 네, 주전이 됐습니다. 그런 말도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스페인은 지금 뭐 데헤야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데헤야도 지금 뭐 부상을 당해서 출전을 하네 못하네 뭐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거든요. 레이나 골키퍼가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어찌 됐건 좀 어수선한 분위기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탈리아하고 잉글랜드전에서 피를로 그렇죠. 우리 미드필더인가요? 예. 어떻게 되는 거? 중원의 지휘자. 저도 봤는데 막 수염을 득지득지 붙이고 그냥. 멋있잖아요. 저는 그냥 답답해갖고 죽는 줄 알았어요. 더운 나라인데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저 아저씨 뭐야? 그러니 솔직히 저 아저씨 뭐야 하고 있는데 거의 완벽한. 그냥 경기를 자기 혼자 들었다 놨다 했죠. 중원의 지휘를 했던 것 같아요. 야말로 마에스트로였죠, 마에스트로.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첫 골 장면 나왔을 때 뒤로 이제 살짝 빼주는 거.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가랑이 사이로 볼을 빼줘서 선제골 뒤에 있던 선수가 넣게 하는. 저는 이제 누구 표현대로라면은 축구 IQ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센스가 있고 그만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노장의 진가를 보인 게 아닌가. 그런 플레이를 제가 좀 잘하는데. 그래요? 기자협회 축구대회 때 이게 공이 오면 살짝 그냥 잡지 않고 그냥 돌아서 공 따라가는. 근데 그게 이제 수비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격할 때. 걷어내야 그러면 안 되죠. 공격할 때. 걷어내야 되는데 그 수비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바로 우리가 위기를 맞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당황시킵니다. 당황시키기도 같은 하고. 편을 당황시키면 어떡합니까? 진짜.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를로의 나이도 어쨌든 30대 중반으로 중후반이죠 이제. 79년생이고 지금 뭐 1994년에 데뷔를 했어요. 아이고. 브레시아 칼초라는 팀에서 뭐 데뷔를 했다는데 지금 그럼 벌써 20년째 뛰고 있는 겁니다. 21년째. 야 이거 뭐 야구도 아니고 야구는 뭐 20년 넘게 뭐 랜디 존슨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송진우 선수 과거에 또 삼성에서 뛰었던 훌리오 프랑코 선수가 또 있었죠. 그렇죠.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뛸 수는 있는데 이 축구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피지컬이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뛰지 못하면은 거의 시체거든요. 아무리 전술이 좋고 기량이 좋아도 뛰지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로가 그 정도로 뛰는 거를 보면은 우리 박세용 기자가 쓴 기사가 있어요. 설렁설렁 피를로 어디에 있었냐? 어디에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운동장 그라운드를 뛰었던 어떤 그 그래픽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뭐 그라운드 전체에 피를로의 어떤 그 궤적이 그려집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전에 그 박지성 선수가 굉장한 운동량으로 뛰어다닌 것처럼,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적재적소에 그 본인의 존재감을 그 발휘를 하는 그런 선수. 이런 선수는 무리해서 뛰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딱 그 뛸 만큼 능력에 맞게 그렇게 뛰는, 이게 바로 그 자기의 어떤 피지컬과 어떤 그라운드 컨디션과 어떤 경기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의 뭐 이제 그 경지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은 좀 이렇게 폭발적인 뭐 이런 질주나 이런 건 좀 그런 떨어져도 스타일은 아니죠. 피를로보다 내가 3살이나 많네요. 피를로가 더 들어 보여. 근데 더 들어 보여. 피를로가. 피를로와 한번 맞짱 한번 떠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피가 누가 나는지 피를 한번 내보고 싶네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잉글랜드를 응원하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누구죠? 루니니 뭐 젊은 선수로 세대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뭐 스터리지 뭐 이런 선수들이 많이 스터리지가 나왔죠. 너무 이제 흑인 위주로 좀 짜있긴 하더만요. 어쨌든 그거하고 다르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라도 늙었고 사실은. 근데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그 무회전 킥을 샥 왼쪽으로 찼는데 오른쪽 휘어가지고 이상하게 휘죠. 크로스바 밖에 나오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슛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킥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차는 선수가 바로 피를로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그 몇 년 전부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도 그렇고 무회전 프리킥이 굉장히 좀 유행을 했잖아요. 그게 피를로부터 먼저 한 겁니까? 뭐 피를로라든지 지금은 뭐 은퇴를 한 선수입니다만 주니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브라질의 프리킥의 마술사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주니뉴, 피를로 이런 선수들이 먼저 좀 시대를 앞서간 트렌드를 좀 이끌어온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저는 그 환상적이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냥 오늘 툭 찬 것 같은데
팅 맞고 나가더라고. 어쨌든 안 들어갔긴 했지만. 말씀하시죠. 손아운서 오늘 포텐 터지네요. 오늘 농담이 아니라 지난주는 듬성듬성 써왔는데 오늘은 꼼꼼히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해왔어요. 지난주는 듬성듬성 준비해왔거든. 한마디 했더니 역시 사람은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극을 줘야 준비를 많이 해요. 이게 바로 지난주 안 들어왔죠, 임 팀장? 저는 지난주 출장을 갔었죠. 지난주 듬성듬 써갖고 왔다고 내가 한마디 했거든 방송에서. 했더니 이게 바로 오늘은 빽빽이 준비했네. 모 해설위원이 준비한다던 비밀 노트인가요? 그렇죠. 다 이런 영업 비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 다이어리 다 써놨어. 중요한 거는 빨간 거. 빨간색. 더 중요한 건 검은색.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피를로의 활약에 힘입어서 우리 잉글랜드는 그냥 바로 격침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경기를 뭐 잉글랜드가 일방적으로 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굉장한 잘했어요. 그 명승부였어요. 사실 명승부였어요. 지금까지 나온 승부 중에 가장 명승부가 아니었나. 그게 있구나. 일본하고 꼬트디부아 경기. 그 경기가 있지만 누니 선수가 동점골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옆으로 너무 세게 차는 바람에 살짝 빗나간 게 막판에 한번 너무 아쉽더라고. 그것만 들어갔어도 잉글랜드 지금 펍에서 난리 났을 텐데 못 넣더라고요. 결국은. 역시 영국 유학파다 보니까. 그렇죠. 저는 잉글랜드에 대한 사랑이. 잉글랜드에 대한 사랑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잉글랜드는 흰 옷 입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튼 참 이상해. 그냥 이런 대회에서 잉글랜드는 그냥 못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보면은 잉글랜드만 오니까 그렇지 스코틀랜드랑 다 합쳐서 와야지. 런던 올림픽 때 망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져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잉글랜드를 보면 항상 그러니까 좀 쇠퇴한 종가라는 느낌이 항상 강해요. 왜냐면은 예전의 영광, 옛 영광 뭐 이런 거면 쌓여 있어서 그 66년 그 우승할 때도 잉글랜드 자국 대회였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논란이 많았죠. 그렇죠. 골이 아닌데 골이라고 그때. 보비 찰튼경 뭐 이렇게 활약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뭐냐면은 그 이후에 밖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이런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그 톱 클래스의 팀을 만나면 항상 약한 모습을 보여요. 이런 것들이 항상 잉글랜드를 보면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이 팀이 잉글랜드 명성이나 어떤 프리미어 리그 이런 것만 따지면은 이 팀이 바로 뭐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서 그렇죠. 뭐 5위 안에 들어서 뭐 이런 팀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항상 보면은 밀려 있는 즉 어떤 이류 팀이라는 맞아요. 느낌이 약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울 수가 없죠. 잉글랜드도 어떻게 보면 노장이에요, 노장. 우리 축구 맞아요. 역사에 있어서는 노장이고 팀. 아직까지 그걸 회복을 못 하고 있는 팀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영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졌으니까 또 깔끔하게 졌잖아요. 또 어쨌든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명승부에 항상 희생양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뭔가 좀 창의적인 선수가 없는 것이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제라드에게 뒤쪽에 물러나가지고 피를로 같은 역할을 좀 기대를 한 것 같긴 한데 사실상 제라드가 또 피를로와 같은 그런 유형도 아니고 그렇죠. 창의성이 아주 넘치는 선수는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수가 근 10몇 년 동안 없었거든요. 잉글랜드에는.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잉글랜드 축구를 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뭐 공격 루트가 다 파악이 된 다음에야 뭐 어느 팀이 그걸 못 막겠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드록바 그리고 일본의 혼다. 예. 근데 혼다 선수가 혼났어요 드록바한테. 사실 혼다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혼다만 잘한 거죠. 그 전반 16분에 나왔던 그 선제골은 그 골은 완벽했어요, 진짜. 그거는 솔직히 이제 아시아 선수로서 그런 슛을 날리기에는 정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외에는 그런 슛을 날릴 선수가 있을까? 혼다와 손흥민 이야기. 그 손흥민 정도. 손흥민 외에 그런 강력한 왼발 슛을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선수가 있을까? 근데 골대와 가까우니까 뭐 그 정도는 나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 패스를 받아서 원터치 후에 슛을 그렇게 정확하게 수비가 쐈단 없었거든. 말이에요. 가까이. 아니, 앞에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좀 조금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왼발로 자연스럽게 다 찬 거 아니냐. 어쨌거나 굉장히 멋진 슛이었죠. 근데 아무튼 잘한 건 잘한 건데 예.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이제. 그렇게 보세요? 우리나라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경기와 지금 이란 경기 이런 아시아 선수 국가들의 경기를 한번 보시고 지금, 그런 장면이 나올까? 저는 이제 손흥민 외에는 박주영도 저는 그런 슛을 못할 거라고 봐요. 박주영은 약간 메시처럼 이렇게 톡톡톡 차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강력함과 정확함을 갖춘. 그렇죠. 근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드록바 역시 클래스가 다르더군요.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근데 너무 일본이 쫄은 거 아닙니까? 좀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비수들이. 드록바 하나 들어왔다고 그냥 이렇게 멘탈이 약한 것 같아 일본도. 멘탈이라기보다도 드록바 선수의 존재감이 그만큼 강한 것이 이 경기 중계를 하다가 이영표 해설위원이 자기가 이제 현역 선수 시절에 이제 첼시에서 뛰던 드록바를 만났을 때 일화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선수가 피지컬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덩치 엄청 좋더만. 189cm 91kg. 그렇죠. 이 선수를 막으려면은 이 선수가 딱 등을 지고 서면은 공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워낙에 체구가 크고 단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냥 부딪히면 날아가는 거죠. 그 경기에서도 드록바 선수가 파울인가 뭐 선언이 돼가지고 이제 플레이가 연결은 안 됐는데 일본 선수랑 공중에서 한번 부딪혔는데 일본 선수가 뒤로 한 바퀴 굴렀습니다. 자, 날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해요. 흔히 우리가 일본을 좀 비하할 때 뭐 원숭이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코트 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코끼리라고 불리는 코끼리라고 엘리펀트. 그야말로 코끼리랑 원숭이랑 부딪혀서 나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특히 수비수 모니시게 이 선수가 그 이제 뭐 드록바 선수를 맞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 선수가 경기 후에 한 얘기가 있어요. 드록바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겁쟁이가 됐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케로니 감독이 일본 수비수들이 너무 어떤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했다. 순하게 경기를 했다. 순하게 경기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냐면은 아프리카 선수들 보세요. 피지컬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진짜 근육으로 터져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일본 선수들이 이제 좀 깔끔하고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플레이를 좋아하지만 거칠고 막 기성용이나 뭐 이런 것처럼 투사들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드록바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일본 애들이 긴장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누가 봐도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아무튼 드록바 노장의 승리네 여기는 어쨌든 간에. 그렇죠. 예. 상당히 그 스페인과 어쨌든 뭐 잉글랜드 그리고 일본은 뭐 노장보다는 사실은 뭐 없지만 엔도 선수가 있긴 했지만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이고 드록바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일본 수비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드록바가 들어오면서 너무 안으로 패스를 쉽게 허용을 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드록바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뭐 정작 다른 그렇죠. 제르비뉴라든지 그런 선수들을 못 막은 거예요. 윌프레드 보니 그리엄의 그 크로스를 올렸던 오리에 같은 이런 선수들을 놓쳤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노장의 효과. 그래서 뭐 더 어린 나이에 은퇴한 선수들도 많죠. 뭐 일본의 나카타 선수라든지 네덜란드의 판바스텐 선수라든지 뭐 판바스텐 선수는 최고의 공격수였는데 28살에 은퇴를 했으니까요. 판바스타? 반바스텐. 마르코 반바스텐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가 발롱도르인가요? 그거를 3번이나 받을 정도로 굉장한 선수였는데 28살에 은퇴했어요. 왜? 몸 부상 때문이죠. 몸이 안 좋아서? 부상 때문에 은퇴했죠. 야, 그랬어? 아무튼 반바스텐 모르니까 반바스텐? 반바스텐 반바스텐 80년대 밥한번 알았는데 반바스텐은 아니 그때 잘 모르겠어요. 네덜란드 오렌지 군단 삼총사들 있잖아요. 루드굴리트, 레이카르트랑 이렇게 해서 반바스텐 이렇게 3명이 그때까지는 제가 전혀 제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흔히 말하는 그 반시성을 가진 스트라이커 계보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반바스텐, 반니스텔로이, 그 다음에 이번에 골을 넣은 반페르시까지. 그다음에 우리 반기문 총장. 야 이걸 살린다. 야 이걸 살렸네. 야, 우리 반기문 이걸 살렸다. 좋아. 알겠습니다. 뭐 뜬금없이 또 반기문까지 나왔습니다. 마르코 판바스탄이라고 1964년생이네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참 10여 년 더 12년 정도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죠. 아무튼 뭐 자. 그래서 어쨌든 월드컵에 노장들의 투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손아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우리나라는 없죠. 일단 노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곽태휘 선수가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죠. 그 선수가 일단은 가장 나이가 많고 뭐 팀의 구심점이 돼줘야 할 선수가 되겠고. 야가지. 뭐 그런 시설들이 좀 많죠. 뭐 다른 나라들로 보자면은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지금 콜롬비아죠. 파리드 몬드라곤이라는 골키퍼가 있는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 나이로는 43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4살. 콜롬비아는 바로 넘어가. 뭐 중요하지 않아. 아니 이 선수가 그 27살에 A매치를 데뷔를 했어요. 좀 늦게 했네. 늦게 했으니까 늦게 한 만큼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골키퍼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40살이 넘어도 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예전에 K리그에서 뛰었던 신혜성 골키퍼도 있고
뭐 그런 김병지 선수는 지금도 뛰죠. 예. 김병지는 몇 살입니까? 45 중반이죠. 이제 40대 중반이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국내 K리그. 뭐 김병지, 최은성 이런 선수들이 아직도 그렇죠, 뛰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후배를 위해서 이제 그만 물러나셔야지. 아니 본인이 후배들이 이제 국내는 이제 월드컵에서는 좀 후배들이 그거를 실력으로 이겨야죠, 사실상. 그리고 뭐 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노장 선수들 중에서 대표적인 선수들이라면 뭐 멕시코의 마르케스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코트디부아르에 아까 얘기하셨던 뭐 드록바 선수, 그다음에 황금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야야 투레, 뭐 디디에 조코라, 콜로 투레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는 베테랑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선수들이고 잉글랜드에는 뭐 제라드 램파드 이런 선수, 흔히 말하는 박지성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박지성이 EPL에 딱 진출을 했을 때 그때 한창 주가를 높이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이제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여기서 또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 있고, 이탈리아에선 뭐 부폰이라든지 피를로 이런 선수들이 또 있죠. 부폰은 진짜 오랫동안 저 들어봤어요. 부폰. 부폰 말이 잘 안 나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 골키퍼예요. 부폰. 98년에도 사실상 그렇죠. 월드컵 엔트리에 있었어요. 사실.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 우루과이에도 지금 포를란 선수가 있고 지금 일본 포를란. 세레소 오사카에서 뛰고 있죠. 지난 대회 MVP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박지성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 선수도 또 나왔고, 그다음에 에브라. 이란에서는 역시 박지성의 라이벌이죠. 자바드 네쿠남 선수가 이번에 네쿠남. 또 나왔습니다. 뭐 독일의 클로제 선수, 이 선수가 만약에 한 골을 더 넣으면은 월드컵 통산 15골로 이제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자 이제 공동 1위가 되는 것이고, 2골을 넣으면 자기가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것이죠. 클로제 선수가 주워 먹기를 잘하는 선수거든. 뭐 득점 감각이 있죠. 지금 독일의 23명의 엔트리 중에서 사실상 정통 스트라이커는 클로제 선수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뭔가를 해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클로제하고 클린스만하고 좀 헷갈리거든요. 클린스만은 미국 감독으로 이번에 그렇죠. 왔더만. 야, 참 대단해. 그리고 이제 클로제는 클린스만보다 좀 후배입니까? 후배죠. 한참 후배죠. 한참 후배죠. 클린스만은 94년 미국 월드컵 때 우리랑 대결을 해서 그 굴욕적인 골을 안겨줬던 그 클린스만이고 3골 정도 넣지 않았습니까? 다 넣었죠 그때. 해트트릭인가 했던. 해트트릭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일단 2골은 확실하고 많이 넣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또 우리나라랑 맞붙게 돼 있는 지금 벨기에의 반부이텐 선수. 이 선수가 또 36살입니다. 참 진짜 이렇게 다 나이가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아무래도 그 이번 대회 최고령 선수는 아무래도 에투 선수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상 이 선수는 에토 선수는 카메룬? 공식적인 나이는 33살입니다. 33살인데 81년생으로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미칠 것 같지가 않아. 나랑 로벤 선수도 있잖아요. 나랑 동갑 아니면 그 위로 보이는데. 그래서 40살은 아니겠지. 근데 이게 임종린 팀장이 굉장히 얘기를 잘하셨는데, 그 아프리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좀 행정 체계가 완벽하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60년생이라고 하는데 너 몇 살이야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내가 58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나이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좀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한동안 논란이 됐잖아요. 에토 선수 뭐 누구랑 논란을 무리뉴 감독이었죠. 무리뉴랑 했는데 어쨌든 뒤에서 디스를 냈죠. 어쨌든 뭐 이 사람이 81년생이라고 하니까 저는 근데 장담하건데 이 사람은 에투는 81년생이 아니다. 80년대생이 아니에요. 전두환 정권 때 태어난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그 자기 나이에 뭐 33, 4 정도의 활약을 보이니까 뭐 잘하잖아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월드컵 노장의 상징이라고 하면 역시 카메룬의 선배가 될 텐데 로저 밀라라는 선수가 있어요. 로저 밀라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때 4골을 넣었죠. 그쵸. 아르헨티나와의 대결이었나요? 아르헨티나가 아니라 콜롬비아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었고. 그런가? 아르헨티나 대결하지 않았나? 아르헨티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가 그 90년이면 그렇죠. 지난 대회 86년 우승팀 아니야? 그렇죠. 우승팀인데 첫 경기에서 깨졌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카메룬이거든요. 카메룬은 돌풍을 해서 흑표범해갖고 그때 8강까지 갔었죠. 1대0인가로 졌던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때 여튼 로자 밀라 선수가 사실은 그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외국 나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가 아니라 외국 나이로 38살이었어요. 그래서 40살. 이미 은퇴를 한 상태였습니다.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한 상태였는데 이때도 또 대통령이 나섰어요. 폴 비야 그 당시
카메룬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제발 복귀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로저 밀러 52년생이래. 6.25 전쟁이 터졌을 때 태어난 분이에요. 참. 네. 하여튼 복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복귀를 했고 야. 38살의 나이로 월드컵에 출전을 해서 4골을 넣었습니다. 야. 그리고 기억나? 4년 이제 기억납니다. 그 특유의 댄스, 카메룬 맞네. 댄스를 카메룬이 맞아. 저 개막전에서 로저 밀러한테 골을 먹고 아르헨티나가 졌어요. 그리고 이변이었던 마라도나가 뛰고 있었을 때지. 4년 뒤에 미국 월드컵에 이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와가지고 또 골을 넣었어요. 야. 그래서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그 월드컵 사상 최고령 득점자 42세. 야. 42살의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어요. 네, 에투가 이번 대회 깰 겁니다. 에투가 지금 내 생각으로는 43 정도 됐거든요. 43 정도 됐는데 깰 겁니다. 뭐 공식적인 나이가 있으니까 믿어야죠. 박근혜 대통령이랑 동갑이라는 얘기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이니까 로저 밀러 할아버지네. 예, 영감님이 랑 이제 동갑이네요. 예. 참 어떻게든지 박근혜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장 선수들이 월드컵에 뭐 뛰느냐 마느냐 뭐 이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각자 뭐 그래도 빛과 있고 암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경험을 전달해 주는 거는 좀 필요하겠지만 좀 기회를 많이 주는 쪽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 팀장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네. 뭐 젊은 선수들도 물론 실력이 있다면은 그 선수들이 뛰는 게 맞는데 저는 뭐 이런 전설들, 이른바 레전드, 예전에 우리 피를 끓게 했던 이 노장들의 플레이를 보는 것도 그러니까 그 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수들이 자기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서 자기의 어떤 마지막 투혼을 불사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플레이를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팬들의 권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만약에 실력이 없다면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알러 베이스볼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저께 제가 알러 베이스볼에서 하나 그 더빙물을 했는데 그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나 봤는데 어제? 그 자기가 한 거야? 이승엽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테랑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의 자리를 뺏고 있다는 이야기가 가끔씩 들리는데 그거 아니라고. 젊은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야지 자기들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들 자리를 뺏을 생각을 해야 된다. 베테랑들은 젊은 선수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젊은 선수들을 몇 배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실력이 있으면 이겨겠죠. 외롭다. 베테랑 외롭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홍상훈 나오고. 좀 봤어요, 제가 어제. 보셨네요. 기획물로 이렇게 하나 베테랑들. 맞구나. 그러니까 이 베테랑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실력 있죠. 있으니까 나오는 거고. 이제 카시아스 이런 선수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 2게임 남았는데도 또 이렇게 또 한다. 그러면 바뀔 수도 그거는 있죠. 캐시아스의 그거는 이제 불명예스러운 퇴장이 되겠죠. 근데 뭐 피를로 펄펄 날고 있는데 왜 뺍니까? 젊은 선수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또 잘하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못하라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필로 선수는 제가 볼 때도 행동에 이런 게 또 겸손하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비치는 게 막 오만적이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뭐 드로그바도 지금 마음만은 청춘이에요. 내가 괜찮더만요. 본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가 왜 선발이 아닐까 되게 불만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경기 중에 그 화제가 됐던 장면 있잖아요. 혼다한테 골을 먹고 난 다음에 드로그바의 표정. 정말 그 침통한, 침울한 이런 열정이 아직까지는 이 열정만큼은 이 살아있는 거죠. 신예들한테 뒤지지 않는 게 바로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으니까 10몇 년, 20년 이런 정상의 기량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저는 이제 그런 게 아쉽다는 거죠. 노장이 아니 이게 뭐 왜 언어 도단입니까? 젊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우린 노장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팀장 말 들어보는 거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 나 귀가 얇아. 왜 그래 팔랑팔랑거려. 요는 이런 선수들이 그 실력 외적으로 경기에 가져다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일본전에서 드로그바가 확실하게 입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피를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뭐 필요하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데 소나무선은 노장들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요. 지금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저는 드록바 선수입니다. 드록바. 네. 자 우리 임 팀장은
저는 곽태휘 선수. 아니 왜? 나도 바꿀래. 나 안 할 거야. 좋아합니까? 저런 야 곽태희. 곽태희. 야, 확 치고 들어오네. 곽태희가 보니까 81년생이네. 애투랑 나이가 같아. 애투랑. 실력은 애투가 훨씬 좋은가요? 아니 그건 수비수랑 공격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 일단 안 되고. 몸값은 확실히 에토 선수가 훨씬 비싸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토커 제19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본격 스포츠 토크 뉴스토커 18일 수요일날 오전 7시 드디어 4년을 준비한 러시아와의 일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뭐 자진 않겠죠 이 시간에. 근데 어디서 뭐 광화문광장에서 응원하고 그렇죠? 저는 회사를 일찍 와서 회사에서 한번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음 주에 승전보를 가지고 알제리전을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보다 상큼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리를 기원하며 뉴스토크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